안녕하세요. 예, 인성교육 지도사 민간인 자격증 그 정부 기관에 정식 등록된 1급 자격증을 발급하는 그 강좌에 그 강의를 했던 교수 손태영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인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 인성인가 라는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즘 세상이 많이 이렇게 삭막해졌죠. 과거에 비해서. 인성, 사회성, 그 다음에 감성, 교육의 부각의 이유가 뭘까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다른 나라들도 다 거쳐갔겠지만 요즘 학교 폭력, 왕따 이런 비윤리적인 거, 뭐 부도덕성한 것들이 막 증가하는 이런 상승세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과거에 그러지 않았는데 더욱 두드러지더라 이거예요.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지면서 인성은 반비례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성이 정말 뭐예요?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인성적인 것이 부족하니까 뭐예요? 정부에서도 세계 최초로다 인성교육 어떤 지능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인성이라고 하는 부재 현상이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가 뭘까요? 올바른 인성을 가진 창의적인 그 인재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됩니다. 뭐냐고 하면 요즘 SNS도 있지만 순간적으로다가 비윤리적인 것들이 막 범람하지 않습니까? 비윤리적인 것들이 전파되고 지구 반대편까지 이런 시대에 우리들이 뭐예요? 정말 올바른 인성의 틀 속에서 인성은 좋은 인품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창의성이 발휘되어야 글로벌 인재로서 완성될 수 있다. 한 기업이 비윤리적인 한 직원의 행동으로 인해서 회계 부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한 기업이 미국에서도 파산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도 뭐 중소기업이나 어떤 기업이 비윤리적인 것으로 인해서 막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한 사람의 인성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돈으로도 우리가 구매할 수 없는 것이 뭐예요? 인성입니다. 돈으로 구매할 수 없는 것이. 그래서 인체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인체에서, 우리 몸 전체에서. 여기 보면 뇌죠. 뇌. 이 사고의 유연성을 갖기 위해서 뇌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뇌는 뭐와 연결돼 있어요? 우리 인성과 연결돼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마음과 연결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나 이걸 제가 100% 얘기할 수는 없지만 뇌과학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뇌과학자가. 어느 뇌 부위를 자극했더니 막 고통을 느끼고, 어느 뇌 부위를 전류로다가 이렇게 자극을 주었더니 뭐예요? 막 쾌락 같은 걸 느끼고 어떤 뭐 별의별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뇌 부위에 마음과 연결돼 있다, 심리와 연결돼 있다라는 걸 하죠. 그래서 요새는 뇌과학이 굉장히 발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마음에 있는 것, 마음의 뿌리에 있는 것은 남들이 볼 수가 없잖아요. 뇌 속에 들어있는 건. 뭐를 봐요? 우리들은 겉모습을 보고 많이 판단을 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은 그래서 평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빙산의 일각만 우리들은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빙산의 일각, 보이는 것들. 그 속에 심층적으로 우리들은 해석해야 되는데 그걸 어려운 것이죠. 눈에 그래서 보이는 것만이 진실은 아니더라 이거예요. 자아와 행동을 구분해서 사람들은 평가하지도 않고 해석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인성을 알아보기가 어렵지 않아요? 면접을 볼 때라든가 아니면 사회생활을 할 때 좋은 말 많이 하는 사람의 과연 인성이 좋을까요? 그래서 좋은 말 많이 하는 사람이 뭐가 있을까요? 유머 하나가 있습니다. 요새 뭐라 그럴까요? 연상연하 커플이 이렇게 많죠. 연상연하 커플이 과거보다 두드러지게 많은 것 같아요. 연상연하 커플이 나의 모습이 진짜인가 한번 보기 위해서입니다. 연상연하 커플이 많은데 하루는 남자가 6살이나 더 어린데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보,
예? 나 오늘 출장 가는데 넥타이 하고 와이셔츠 좀 다려놨나? 넥타이 몇 개 골라놓고 네 그럼요 여기 준비해놨죠.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딸이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아빠 잘 다녀와 빠이빠이 그래 빠이빠이 하고 이제 문을 막 나가려고 하는데 딸아이가 쪼르륵 하면서 아빠한테 빠이빠이 하고요 엄마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 응? 아빠가 6살이나 더 어린데 엄마는 왜 존댓말을 써? 이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딸아이에게 이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쟤 삐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진짜 엄마의 모습이 무엇인가 예,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 엄마의 모습이 예,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좋은 품성을 가지고 있는지 나쁜 품성을 갖고 있는지 예, 겉에 드러나는 말 갖고는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 내면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내면은 나무를 보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이러지만 뿌리와 같아요. 그 뿌리는 뭐예요? 예, 이렇게 뿌리는 어떤 사람은 내면으로 행복한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걱정이 많은 사람, 당황스러운 사람, 감사하는 사람, 뭐 쾌락을 즐기는 사람, 상처, 불안, 왕따를 당해서 힘들어하는 별의별 내면에 힘든 어떤 그 요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 그 500년 넘은 그 나무 한 그루가 천둥과 벼락에도 껐다가 없더니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림 그 과학자가 와가지고 현미경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뭐였어요? 예. 눈에는 자주 보이기 어려운 아주 작은 박테리아가 뿌리를 갉아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힘없이 썩으면서 뭐예요? 예. 넘어진 거예요. 그 오래된 500년 이상의 수령을 갖고 있던 나무가요. 예. 이와 같이 우리가 마음의 뿌리가 건강하지 못한다고 하면 어느 날 뭐예요? 부패되고 썩고 그 부정적인 이 요소들만 가득 차겠죠. 불만, 불평 이런 것들이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 좋은 모습을 보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예. 그러나 우리가 진짜 모습, 예, 이것은 참 구분하기가 어렵죠. 예. 그래서 인성은 신독이라고도 얘기해요. 남이 안 보일 때 보든 안 보든 자기의 진짜 모습. 우리가 뭐예요? 정말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 보여주는 것. 예. 인성은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측면이 강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언어, 태도뿐 아니라 내면의 감정, 동기, 무의식, 내면적 상태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을 말하지 않고도 느끼게 할 수는 없을까요? 참 어려운 문제죠. 예. 우리 선조 때 이순신 장군이 그 육전에서 그 패했어요. 패하고 선조 앞에 이렇게 왔어요. 패장으로서. 근데 친구가 유성룡으로다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영의정으로다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패장이 왔는데 이제 선조가 묻는 거예요. 이 장수를 어찌하면 좋을꼬 그랬어요. 근데 유성룡은 어릴 때부터 동네 친구잖아요. 정읍 현감에서 전라 좌수사로 6단계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승진도 시켜주고 이렇게 추천도 해주고 이랬던 유성룡이가 그때 어떻게 답했겠어요?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패장이라서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실록에 근거를 두고 얘기하자고 하면 인용해서요. 사실 그때는요. 어느 세력이 커지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군사를 키우지 않았어요. 훈련을 시키지도 않고요. 그래서 군대를 동원하다 보면 뭐야 농사 짓다가 어느 날 막 끌려 나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 위협적인 존재가 될까 봐요. 그런데 지금 친분이 아주 막역한 이순신과 유성룡이 살려야 된다 그러면 이게 정의에 끌려서 내 편이 아닌가 보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성룡 친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죽이지 않았죠. 예. 그런 겁니다. 실질적으로 유성룡은 누구의 마음을 읽었어요? 선조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예. 이것이 드러나지 않는 인성이지 않겠습니까? 예.
여성 과학자들의 롤 모델로 존경받는 퀴리 부인이 있었어요. 퀴리 부인 여러분 잘 아시죠? 1911년 노벨 화학상 첫 여성 수상자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성장기에 어머니의 사랑을 내내 의심하며 자랐다고 합니다. 이유인즉 딸로서 어머니의 키스를 받아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다른 어머니들은 뭐야? 학교 등교할 때 엄마가 이쁘다고 뽀뽀, 오늘 잘 갔다 와 뽀뽀 이러면서, 사실은 그 어머니가 딸에게 키스해주지 않은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머니가 일생 동안 결핵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키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머니가 결핵으로 죽은 후에 그 후에 깨닫게 됩니다.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몇 해 전 TV에서 대박을 낸 해품달, 해품달 등장하는 첫째 정빈 그 왕비나 공주처럼 그 자신에게 이로운 이야기 속아서 평생 후회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죠. 정말 잘해준다고 보면 나중에 사기다 속지 않겠습니까? 이만큼 인성은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을 보이는 자로 측정하려는 발상 자체가 모순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중요한 요소, 인성교육진흥법에 우리 국가에서 세계 최초로 내놓은 핵심 8가지 핵심가치 덕목을 여기서 내놓고 있어요.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무슨 뭐 구닥다리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여러분 생각할지 몰라요. 제가 이야기하는 걸 듣고요. 그러나 지금 글로벌 그 네트워크 환경에서 디지털 흔적을 남기는데 삽시간에 퍼져버리면 막을 수가 없잖아요. 요즘 그 저게 하나 있어요. 우스운 얘기로 세렝게티 초원에 사자가 늙어가지고 먹이 사냥할 힘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가젤 새끼나 잡아야 되겠다 했다가 이렇게 젖비린내 나는 가젤 새끼를 기다렸다가 나오는 걸 딱 챘어요. 그랬더니 가젤 새끼가 뭐예요?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요. 놔! 새끼야. 이렇게 해버렸어요. 욕을 해버린 거예요. 욕을 먼저 배웠는지 모르지만. 근데 깜짝 놀라가지고 나왔어요. 그 사이에 쏙 캐고 뭐예요? 굴에다 쏙 들어간 거예요. 바위 틈으로다가. 그래서 사자가 뭐예요? 섭섭한 거야. 내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는 저런 것들한테도 조롱당하는 거라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한 다음에 뭐야? 옆에 기다렸다가 이놈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제 가젤 새끼가 갓나고 이렇게 뭐 주변을 살랑살랑 보면서 나왔어요. 또 딱 발톱으로다가 딱 채려고 하니까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놔! 새끼야 그러는 거예요. 놔! 뭐예요? 아까 욕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자에 그게 각인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나야 새끼야 그런 거거든요. 나야 새끼야. 그러니까 또 깜짝 놀라가지고 아까 그 욕먹은 그 가젤이 뭐예요? 나야 새끼야. 이러니까 깜짝 놀라고 또 나져보면 쏙 들어가 버렸어요. 이 사자는 늙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죽기 전에 내가 애미라도 잡아먹겠다. 복수를 하려고 하겠다. 그래가지고 애미가 들락거리는 입구를 지켰다가 덥석 뭐예요? 낚아챘어요. 그랬더니 그 가젤 새끼 애미가 엄마가 뭐라 그랬겠어? 사자 보고. 소문 다 났어? 새끼야 그러는 거야. SNS에 이미 소문 다 났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기절해서 바로 세상을 떴어요. 이와 같이 지금 SNS라고 하는 공간이 이런 네트워크 지식이 넘치는 공간에서 이런 7가지, 8가지 얘기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변화해 왔죠. 그러나 변하지 않는 이 핵심 키워드는 이런 것들 추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예는 뭐예요? 여러분 예라고 하는 것이 말이라는 것 똑같잖아요. 놓아주세요. 이거보다 놔! 이거 다르죠? 야! 다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는 뭐예요? 몸짓으로도 얼마든지 표현되는 거 아닙니까? 몸짓. 예를 갖추는 우리의 단정한 거와 이렇게 해서 뭐야? 벌써 다르잖아요. 우리는 악수하는 거와 이런 거 뭐. 이런 예라는 거는 나라마다 문화마다 이제 다를 수가 있어요. 음식이라든가 의복이라든가 어떤 몸짓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요. 그러니까 예는 갖춰야 된다. 이게 기본적으로 그 인성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 볼 때 어느 기업에서는 일부러
휴지를 면접장에 떨어뜨려 놓는다고 해요. 그런 신입 직원들이 면접 되려고 하는 지원자들이 면접 보러 오다가 뭐 휴지가 있으면 주워서 옆에 쓰레기통이 있거든요. 이래 넣고 오나 안 넣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직원이 그걸 딱 쓰레기통에 넣으려고 했더니 그냥 들어오세요. 그거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펴보세요 했더니 합격입니다. 그 속에 그게 들어있죠. 예. 이미 알려진 사례는 두 번 써먹지 않겠지만, 예. 그 다음에 뭘까요? 효. 무슨 얼어 죽을 효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어디에나 효는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물고기나 이런 뭐 생물 세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요. 효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어떤가는 덕목으로 국한된다. 효라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예. 효는요, 예. 저는 무형의 그 뭐라 그럴까요? 자산이고 가치고 사회적 자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효라는 것은 베이직으로 깔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효의 모습은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직. 정직은 뭐예요? 무슨 얼어 죽을 정직한 거야. 어느 날 의리 좋은 친구 5명을 그 친구로 둔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아내가 생각할 때 매일같이 기가 시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여보, 오늘도 늦어요. 그럼 내 친구 집에 있다가 친구 집에서 먹고 얘기하다 보면 많이 늦어질 거야. 그렇게 알고 있어. 그런 거예요. 매일 뭐 새벽에 들어오고 늦게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그리고 딱 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친구 집에 갔을까? 5명의 친한 친구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대요. 문자를 날려버렸어요. 우리 남편이 기가가 늦습니다. 기댁에 있으면 연락 주세요. 이렇게 동시동부로 문자를 날려버렸어요. 그때 5명의 의리 좋은 친구가 동시에 이렇게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집에 있습니다. 동시에 5명이 저희 집에 있다는 거예요. 각자. 이건 뭐예요? 속이는 거죠. 들통난 거죠. 정직이 뽀록난 거예요. 정직하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어느 날 그 설렁탕을 좋은 품질로 끓여 파는 집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뭐예요? 계속해서 그래 팔다가 그 뼈를 끓이는데 검은 국물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뼈를 제공한 업체에 연락을 했어요. 아니 우리 집에 좋은 품질의 뼈가 들어오지 않고 이게 뭐냐고 우리 집 알잖아요. 그랬더니 그 뼈를 제공한 업체가 뭐라 그랬겠어요? 아, 딴지 깔게 잘못 갔네요. 오늘만 커피 프림 타서 드시죠.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갈등을 느끼잖아요. 왜? 오늘 점심시간인데 많은 손님이 올 텐데.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제까지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왔다. 그래서 오늘은 재료가 나빠서 장사하지 않습니다. 샷담을 내리고 딱 써붙였어요. 근데 사람들은 신뢰하지 않잖아요. 오늘 이게 문 닫고 어디 갔는가 보다. 바캉스 갔는가 보다. 아니면 여행 떠났는가 보다. 근데 뉴스에 딱 나오는 거예요. 식약청 뉴스에 보니까 설렁탕 집에 커피 프림 타서 이렇게 하얀 국물이 나오도록 이렇게 속이는 집들이 많이 표본 추출되었다고 뉴스에 나왔거든요. 이 집은 뭐예요? 신뢰를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정직한 집이라 그래갖고 이 집은 소문나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오겠죠. 표를 뽑아서 들어가는 집을 보면 대리석을 깔은 집들이 아니라 정말 정직한 집으로 품질 좋은 집, 소문난 집들이 대부분 많더라고요. 책임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인성에서 우리가 책임감 전가를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은 변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좋겠어요? 예. 미국의 어느 가정에서 딸이 엄마 나 오늘 회사에서 자고 들어갈게. 회사에서 일이 많아서 야근하고 들어갈게 그런 거예요. 근데 아파트에서 불이 다 꺼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파트 밖에서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그래서 막 창문으로 내다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을 켜고. 그러니까 괴한이 기가는 어떤 여성을 칼로다 막 찔러대다가 불이 켜지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 딸은 오늘 야근하기 때문에 안 들어오지. 그러니까 불도 안 킨 거예요. 잤어요. 사람 살려 괴한이 도망가다가 또 다시 불이 꺼지니까 와서 또 찔러보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아침에 막 그 경찰이 오고 막 해서 문을 다 탁 두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시니까 당신 딸이었습니다. 당신 딸입니다. 모르셨습니까? 야, 이게 남의 집 딸이라고 뭐예요? 신고를 안 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런 거예요. 책임감이 어디까지인가 영역이 책임감 분산이 되는 그 영역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 역할, 범위 이런 것들을. 근데 독일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경찰관 노릇을 하더라고요. 시끄럽고 아니면 비윤리적인 행동이 있으면 지나가다가도 뭐 신고하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경찰서 왔다 갔다 하기 싫어서 신고 잘 안 하잖아요. 문화가. 예,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존중이 뭘까요? 상대방을 우리가 존중해 준다고 하는 것. 상대방은 뭐예요? 내가 낮아지는 거죠. 내가 낮아지는 것. 우스갯소리로 남존여비라는 말이 있어요. 가부장적인 시대에서 뭐야? 남존여비가 남자가 좀 이렇게 뭐예요? 그 여성보다는 이렇게 좀 이렇게 아들을 귀하게 치는 제사상 대를 물려가면서 제사를 이런 문화에서 남성들이 좀 여성보다 좀 귀하게 대접받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여성 사회적 진출이 늘어나면서 바뀌었죠. 남존여비가 해석을 하게 되면 남자의 존재는 여성의 비위를 맞춰야 된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죠. 남자의 존재는 여성에게 비용을 대줘야 된다. 이런 우스갯소리. 이게 바뀌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존중이. 그러나 존중은 뭐예요? 내가 아닌 상대를 이렇게 드러내주는 것. 나 자신은 낮추고요. 겸손해지는 것. 그래서 제가 어느 대학에 강의 갔다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스마트폰으로 찍었어요. 이곳을 청소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어머니십니다. 그 화장실 문구에 이게 공모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인정을 받은 건데요. 와닿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주변 사람들 존중해 주는 것. 그래서 이게 굉장히 와닿아서 제가 찍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배려는 뭘까요? 미국에서의 배려는 다르더라고요. 우리나라하고. 장애인이 계단 올라가다 힘들 때 help me 하면 가서 도와주는 게 이렇게 배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휠체어 타고 가면서 제가 도와드릴까요? 이러잖아요. 그러나 미국에서는 도와달라기 전까지는 어느 특정 지역에서는 도와주면 안 된대요. 이런 것들. 배려가 정말 뭘까요? 물을 아니면 음료수를 혼자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나는 왜 속상해 같이 먹자 소리를 안 할까 그랬는데 무슨 책임이 일어나면 그 권한 사람이 다 문제가 된대요. 그러니까 n분의 1로 자기 건 자기가 알아서 챙기는. 다르더라고요. 배려도.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배려 문화에 충분히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코스타리카에 제가 갔었는데요. 목각다리가 있어요. 그런데 차가 한 대 겨우 지나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왜 안 넓혔을까 인터넷에서 막 검색을 해보니까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다리의 폭을 넓히게 되면 서로 쌩쌩 배려하지 않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나갈 때 상대가 오기 때문에 섰어요. 그러니까 막 고맙다. 또 손을 흔들어 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지나가면 상대 기다렸다가 두 대가 못 들어가거든요. 이런 배려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그 좋은 것들을 많이 곳곳에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또 성당 옆에는 운동장을 만들어가지고 축구할 수 있게끔 청소년들 왜 그럴까요? 범죄 어느 도시에 봤더니 왜 범죄가 많을까? 그랬더니 배려도 안 하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놀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장을 많이 만들고 꽃을 많이 심고 그랬더니 범죄율이 뚝 떨어지더라 이거예요. 많은 의사소통을 통해서 수렴한 것이 그런 것들이 필요하더라 이거예요. 이 코스타리카도 그런 걸 수렴해서 그런 정책을 써나가니까 정말 인성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살더라 이거예요. 제가 나홀로 이제 여기도 가봤는데요. 여기 신주쿠 거리거든요. 신주쿠 거리인데 여기가 아니라 뒷골목을 많이 다녔어요. 뒷골목을 또 이제 해변가 쪽으로들이 가봤는데요. 담배꽁초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쓰나미 나기 3일 전에 저기 있었거든요. 제가 센다이현 쪽으로 올라가다가요. 그런데 제가 참 놀란 것은 나고야에서 그 신주쿠까지 4시간 가는데요. 그 중간에 이제 그 도시락을 까먹는데 저는 도시락을 먹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쓰레기 봉지에 넣어가지고 뒤에 이제 그 좌석 뒤에 꽂아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면서 봤어요. 다른 사람들. 도시락 다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쓰레기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나오면서. 왜? 자기 가방이나 핸드백에 다 넣은 거예요. 자기 집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와 다르더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서 깨끗하게 해놓는 것. 그 다음에 소통.
소통이 뭘까요? 소통. 예. 우리가 소통은 자기 말수를 줄이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소통이 됩니다. 사실은 내 뜻을 상대에게 잘 전하는 것과 상대 의사를 잘 파악하고 받아들이는 것, 공감해 주는 것. 그렇죠? 원활한 소통은 뭐예요? 상대방의 하고자 하는 결핍된 것을 무엇인가 알고요. 함께 그것을 공감하면서 함께 이렇게 나가는 것. 행함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뭐 섬김의 리더십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연스럽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비언어적인 거지만 말로만 소통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다가 할 수 있는 건 많잖아요. 그렇죠? 말로 다 소통되려면 뭐예요? 말하기보다는 말수를 줄이고 많이 들어주는 거. 이것만으로도 소통이 충분히 돼요. 협동. 서로 마음과 힘을 하나로 합함. 우리 팀워크도 뭐예요? 협동이지 않습니까? 시너지를 내잖아요. 리더십에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협동 굉장히 중요하더라.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둘이 하는 게 낫고 둘이 하는 것보다는 셋이 더 많은 플러스 알파의 시너지들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얘기하는 이 8가지를 한번 해보세요. 모든 걸 내 힘만으로 나만이 모든 걸 하려고 하지 말고요. 내 주변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조금씩 풀리더라고요. 아 정말 중요하구나. 인성이 생기더라고요. 왜? 사실 내 주변 사람이 내가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켰어.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아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나를 살릴 수 있잖아요. 119에 전화하면서. 근데 그거 못 해갖고 뭐예요?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 지인들 중에 몇 사람이 뭐예요? 심폐소생술로 다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쓰러졌는데. 얼마나 생명을 구해주는 은인이겠습니까? 여러분 뉴스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성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생명의 소중함. 우리는 뭐예요? 첨단 과학이 아무리 발전했어도 벽시 하나를 아직까지 어느 과학자도 생명을 만들지 못하잖아요. 생명체를. 벽시 하나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조작을 해가지고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가 있지만 생명을 이제까지 만든 인류 역사에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생명을 만들어내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명의 그 가치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존중을 해준다고 하면 이 세상이 지구별이 좀 더 아름다운 별로다가 빛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여기 행복 강좌 중에 혹시 여기 인성 강좌죠? 죄송합니다. 인성 강좌 중에 여러분이 참 궁금하다. 인성이 좋은 사람은 뭐예요? 행복하잖아요. 인성 강좌 중에 여기 이메일로다가 꼭 연락 주세요. 저에게. 제가 사실은 강좌가 이게 4시간짜리인데요. 동영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압축하고 줄이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로다가 가능한 한 여러분들 궁금해하지 마시고 저에게 꼭 연락 주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